안녕하세요, 플래너티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울증의 완성을 보여준 마블 유니버스에 나왔던 캐릭터에 대해 얘기해 볼 건데요. 일단 조울증이란 말 그대로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질병이면서 의사들은 약으로만 치료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질환입니다. 약으로만 치료가 가능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틀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약이 최선이라고 말하는 것과 달리 환자들이 겪는 약이 자신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현실 왜곡이 나타난다는 결과는 조사하지 않은 채로 이 질병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환자들 중 극단적 선택을 했을 때 책임을 조울증 환자라는 사실만으로 그 병을 가지고 있는 다른 환자들에게도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조금 안타까워지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문제 속에서도 최근 마블 영화 히트작 어벤져스 엔드게임에서 이 증상과 관계된 인물이 있습니다. 직업군에서는 교수가 이 병에 잘 걸린다고 하는데요. 교수하니까 떠오르는 마블의 캐릭터가 있죠. 바로 닥터 배너 헐크입니다. 이번 엔드게임에서는 프로페셔널 헐크라는 모습으로 이제까지 봐왔던 헐크의 모습과는 다르게 배너 박사와 헐크가 한몸이 되면서 대단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배너 박사의 두뇌, 헐크의 힘에 대한 장점이 합쳐진 강력한 히어로의 모습으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타노스를 무찌르는 데 큰 공헌을 하였죠. Oh, screw you, you big green asshole! I'll do it myself! 조울증과 헐크라는 캐릭터 속에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헐크는 감마선에 잘못 노출되어 헐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울증 환자들의 사연과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조울증의 증상과 다름없는 증상이 있죠. 평소에는 배너 박사의 명석한 두뇌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사 또는 연구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게 되는 상황이 오거나 자신도 모르는 순간 헐크라는 캐릭터가 나타나게 되면서 세상을 박살내버리고 맙니다. 자신의 힘이 강한 것을 인지하지 않고 박살만 내버리려고 하죠. 여기서 조울증 환자들과 차이가 있는 건 힘이 헐크처럼 세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뿐이죠. 이성을 잃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가게 되면서 극단적 행동을 하는 게 조울증 환자와 헐크의 행동과 닮아 있습니다. 힘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결과물은 조울증 환자나 헐크나 비슷한 결과를 내기도 합니다. 그런 환자들은 극단적 행동을 저지른 결과에 대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분명 자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조울증을 다른 말로 양극성 정동장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즉 조증이나 우울증에 대한 신체적 인식이나 컨트롤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을 평생 지니고 다녀야 하는 병이라고 말하면서 약이 답이라고 말하는 의사의 말에는 환자들은 왠지 갑작스런 억울함이 밀려와도 한동안은 자신이 그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는 걸 참다가 다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거나 아니면 결국 안 좋은 방향으로 헐크로 다시 변하게 됩니다. 이 헐크로 변하는 단계는 조울증 환자들 같은 경우 평소에 스트레스를 지니고 있다 누군가 우연치 않게 터뜨리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는 순간 환자는 이성을 잃고 결국 자신을 바닥으로 떨친다거나 아니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상황을 발현하게 됩니다. 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에서 완다가 헐크에게 최면을 건 순간 헐크가 자제력을 잃고 날뛰다가 헐크버스터에게 제압되는 장면을 보셨을 겁니다. 헐크는 배너 박사의 이성이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도 새로운 인격이라는 자아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면을 걸게 되니까 헐크의 본래의 난폭함이 되살아나 많은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었죠. 헐크 자체의 성격을 배너는 관여하기 싫어했던 겁니다. 울트론까지 배너는 헐크에 대해 이용하려고만 했고 결국 헐크를 부정했던 거죠. 그리고 인피니티 워에서는 타노스에게 지면서 헐크도 배너도 서로 지쳐갑니다. 이제 배너 안에 있는 헐크는 더 이상 배너를 돕지 않습니다. 영웅이 되기 위해 살았던 게 아니었던 배너와 헐크는 이에 대해 서로 회의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배너는 헐크를 받아들이기 위해서 영웅이 되는 걸 인정했지만 헐크라는 인격은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헐크 자체의 배너의 인격과 동일화하기를 원했던 것이며 그 과정의 완성이 결국 엔드게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영웅이기도 과학자이기도 한 프로페서 헐크. 그의 개그 감각 또한 프로페서 헐크, 배너와 헐크의 결합으로 나오게 된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프로페서 헐크가 가지고 있는 정신질환이라고 비교한다면 경조증이라고 있습니다.
경조증 상태에 있는 개인의 말은 평소보다 크고 빠르지만 중단시키기가 특별히 어렵지 않고 농담이나 신소리, 말장난, 엉뚱한 말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고의 비약이 흔하지는 않으나 잠깐 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관련 없는 외부 자극에 반응함으로써 주의가 산만해집니다. 목표 지향적 활동이 증가됨으로써 여러 활동에 참여하기도 하고요. 이러한 활동은 보통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입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니까 엔드게임의 헐크가 왠지 경조증과 닮아있다고 보이지 않으신가요? 즉 조울증을 경조증으로 낮추기 위해 환자들이 계기만 갖게 된다면 앞으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지 모른다는 이야기로 믿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공식처럼 조울증 환자가 경조증까지 가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경조증이란 증상을 이해하고 그 증상과 자신의 조울증 증상을 비교하여 조울에 대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고질적인 조울증에 고생하시는 분이라면 내 안에 헐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보시면 어떨까요? 장애라는 건 안 보이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게 안 보이는 인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인격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려는 배너 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조울증 환자도 약이 아닌 자신이 모르는 자신과 스스럼없이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이 조울증을 다스리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헐크의 모든 것이 파괴를 뜻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몰랐던 또 하나의 나 속에서 헐크의 단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들리는 이야기를 마음 편히 들어주세요. Enough! You are all of you beneath me. I am a god, you dull creature, and I will not be bullied by that. Puny god. That's how it feels! I'm just a huge fan of the sport. 단 일반인이 있는 공간에서는 불가겠죠. 아늑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명상하듯이 특히 피곤한 당신에게는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뒤죽박죽 나 자신에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소리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단 목소리가 천천히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자신의 몸을 통해 뱉어보세요. 한결 나아지는 기분이 들거나 또는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지거나 할 건데 답답해지신다면 당신의 방법으론 아직 부족한 겁니다. 두려워하는 걸 수도 있고요. 내가 말을 하려는 말도 아닌 것들이 내 몸에서 나오는 것을 막는 것도 스트레스일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은 가수 같은 경우 악기로도 활용되기도 하며 손바닥을 마주치면 박수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면서 자신을 제외한 자신의 표현이 몸에 여기저기 쌓여 있는데 그 순서는 앞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 몸에서 자연스레 소리로 발산이 될 때 몸의 어떤 생각기관에서 독소를 해독하면서 정리가 안 되는 단어들로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집중하다 보면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실제적인 당신의 고민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내 안의 헐크를 배너처럼 하나의 몸으로 만들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는 당신의 삶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알 수 있지 않을까요?